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 입문 467페이지 제6절 경제적 자유권 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항 재산권. 로마자 1번에 재산권 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1번에 재산권 관념의 변화. 절대적 권리에서 상대적 권리로. 재산권은 근대에서 신성 불가치만 자연권적인 절대적인 권리로 인정되고 시장경제 원리, 사적 자치 원칙 등과 더불어 자본주의 발달의 핵 신조개제도 468페이지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재산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절대적 권리라고 보았던 관념은 근대 말기에 들어와 힘을 잃고 수정되어 재산권을 상대적인 권리로 보는 관념이 자리잡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 또한 재산은 그 소유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고 재산권은 공익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재산권은 사회의 공공목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사회의 의무성, 사회적 제약성, 사회 기속성을 수반하는 권리로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보다 폭넓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그 제한의 가능성이 더 큰 상대적 권리로서 인식되었다. 이번에 재산권의 성격과 재산권 보장제도의 성격. 재산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1번의 자유권설, 동그라미 2번의 제도적 보장설, 3번의 이중설 등이 있다. 현재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자유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법 제도로서의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재산권 자체는 기본권이고 재산권 보장 제도는 재산권의 실현과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사유재산제는 그러한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라는 성격을 가진다. 권리 자체와 제도 자체의 성격을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재산권은 그 사용, 수익, 처분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라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자유권설이 타당하다. 로마자 2번의 자유권의 내용과 한계. 1번의 법정주의. 우리 현행 헌법은 제23조 1항 후문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460페이지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관한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 법률용어로 보는 학설과 기본권 형성적 법률용어로 보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후자의 견해가 많고 판례도 기본권 형성적 법률용어로 본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도록 하여 나온 대표적인 법률이 민법이다. 이번에 넓은 입법 형성권과 입법 형성권의 한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형성하는 입법 형성권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그 입법 형성권에도 한계가 있다. 재산권들 중에 중요한 재산권을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는 재산권의 입법 형성권의 한계로 사유재산제를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거나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3번의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 양가를 1번에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자가 배타적인 지배와 사용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누릴 수 있으며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재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헌재는 자녀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차별이 있는 경우에 그 차별이 불합리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본다. 그러한 예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자녀 퇴직금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국민연금법 규정에 대한 사안에 있어서 470페이지 헌재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헌법으로부터 결정을 한 바 있다. 양가로 위반의 대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공사법상의 권리, 경제적 가치와 유용성이 있다면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법상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상속권 등이 있다. 동그라미 2번 사적 재산권 보장의 해제로서의 국유접종재산, 공유접종재산. 헌재는 국유접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국유접종재산은 사권 형성과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며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국유접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저작권도 무체재산권. 헌법 제22조 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71페이지) 로마트 3번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1번의 기본적 이해. 재산권도 기본권이므로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된다. 항상 모든 기본권은 그 제한과 제한의 한계에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한편으로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 공공복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헌법 제23조 2항이 공공복리에 적합하고 있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대에서 재산권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한될 필요가 나타나는 상대적 권리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또한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공공필요라는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공공필요는 제2항의 공공복리보다 더 강한 제약을 의미한다. 헌재도 제2항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즉 사회적 의무성을 규정한 것이고 제3항은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한다. 이번에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사회적 구속성, 사회적 필요성, 사회적 의무성으로 불린다. 다 같은 의미의 말들이다. 헌재도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즉 사회적 의무성이라고 한다. 기속이란 말은 그것에 따라야만 의미하기에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사회적 기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재산권은 다른 여러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생활에서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라고 하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토지에서 많은 사람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없고 사회적 기속성에 의하여 그 생산을 금지하는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도덕적, 윤리적 의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적 의무이다.
472페이지 3번 재산권 제한의 범위와 정도, 사회적 기속성에 비례하는 제한 정도. 재산권의 행사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따라야 한다면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도 제한의 대상인 재산권이 가지는 사회적 기속성의 정도에 따라 그 제한의 정도와 입법자의 재량 정도도 비례하게 된다. 현재는 입법자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재산권의 제한을 요청하는 공익 등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조정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그 소유자 개인의 생활 영역에 머무르지 않냐고 일반 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권한을 더 폭넓게 가진다라고 한다. 재산권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의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의 사회적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원화심사 또는 엄격한 비례심사 등으로 심사 정도의 차이를 두게 된다. 강한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보다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된다. 4번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 재산권들 중에 사회적 기속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자주 그 제한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토지재산권이어서 그것의 제한에 관한 헌재 판례가 많다. 아래의 토지재산권의 제한을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양가로 1번에 토지재산권의 특성과 제한에서의 입법권의 범위. 현재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는 국민경제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라고 본다. 그리하여 현재는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473페이지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 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 소유권의 처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한의 정도와 한계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양가로 2번에 제한의 실제, 양가로 1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투기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토지 소유권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이른바 토지공개념 이론이 나왔고 여러 규제제도가 입법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제, 그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 토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동그라미 1번에 합헌성이 인정된 예, 토지거래 허가제의 합헌성.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제한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유연성, 동그라미 2번에 유연성이 인정된 예. 기억,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 보유가 투기를 가져온다고 하여 지나친 택지 소유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서울특별시, 광역시에서 택지 소유 상한을 66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동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 소유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동법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윤의 토지초과이득세법, 밀려 토지에 대한 과세를 통해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왔는데 전체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었다. 이 두 법률은 모두 폐지되었다. 양가로 1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 논란이 많았던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현재는 지정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보면서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비례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규율한 규정이
474페이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보상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헌재는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 가능하다면 그린벨트 지정만으로는 사회적 기득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제한이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정 후 토지를 종로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비로소 헌법상에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보상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보았다. 5번은 주택재산에 대한 제한. 이에 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예가 있다. 그 이유로 헌재는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보유의 동기나 보유기간 등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요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지켜본다고 보았다. 6번의 입법 부작위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지정되지 않아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헌재는 조선철도 주식회사의 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한 수용에 대하여는 그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해야 하는 입법자의 헌법상 명시된 입법 의무가 발생하였고 대한민국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여론은 산업재해 보상 금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균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유족급여 및 장애비를 받게 된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 것이 있다. 군법무관 475페이지 보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도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이 있었다. 7번의 기타 방가로 로마자 1번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수당을 받을 권리는 생존권인 사회보장 수급권의 재산권이기도 하다. 헌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고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대해 직무상 범죄인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같은 취지의 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동그라미 3번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여 법률은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 가출 등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인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의 노동연금 분할에 관한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한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다. 4번에 헌재는 공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하여 상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비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이후 개정된 군인연금법 규정은 위와 같이 시정되었으나 이 신법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헌재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을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를 토양오염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 오염 원인자를 규정한 조항은 책임 완화 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침해의 최소성을 지게 반하고 법익 균형성에도 반하는 위헌이라고 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방가로마트 3번에 헌재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정리회사에 주가된 자가 3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도록하는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재산권 제한으로서 위헌이라고 보았다.
476페이지 두 번째 4번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 수용 사용 제한과 정당성 보장 재산권의 손실 보장 1번에 수용 사용 제한의 개념 양가로 1번에 손해와 손실 먼저 손해와 손실의 개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학에서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희생 내지 권리침해는 손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반면에 공공필요 등에 의하여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로서 적합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어느 특정인에게 발생한 희생 내지 불이익의 손실이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는 보상의 책임이 생긴다. 따라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실의 보상 문제가 생긴다. 양가로 2번에 수용, 사용 제한 수용이란 소유권의 강제적 변동, 즉 소유권의 강제적 이전을 말한다. 사용이란 소유권의 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당의 재산권의 효용성에 강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이란 소유자가 재산권을 사용, 수익, 처분하려는 행위, 즉 소유권의 권리는 사육, 수익, 처분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2번의 법률주의 헌법 제23조 3항의 성격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도록 하여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하는 법률 규정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의 문제로서 논의된다. 우리 학설 보상 법률이 없는 경우에 헌법 규정만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학설은 동그라미 1번의 방침규정설 동그라미 2번의 위헌모의설 477페이지 동그라미 3번의 직접 효력설 동그라미 4번의 수용유사 침해설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반가로 2번의 독일의 이름 독일에서도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있고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었다. 참고로 경계이론 분리이론이 한 10년 전쯤에는 굉장히 이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고 참고할 정도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경계이론 경계이론은 공공복리 즉 사회적 제약을 명분하는 특별한 희생일 경우에는 수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법원이 수용과 같은 것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특별한 희생으로 보상이 되는지 하는 경계선상의 문제로 되는 것이다. 이 이론은 독일 연방의 통상재판소가 취해왔던 전통적 이론이다. 동그라미 2번의 분리이론 분리이론은 재산권 내용의 한계와 공용수용은 별개의 것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내용인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위헌이라고 뿐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분리이론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자갈치지 판결에서 채택한 이론이다. 분리이론에 따르면 보상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위헌이 되는 것이지 법원이 수용 유사의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과 3번 우리 헌재의 판례 헌재는 그린벨트 결정에도 수윤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 안녕하십니까. 열공님 반갑습니다. 사마열혈입니다. 오늘도 같이 열공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경우에 보상을 두지 않아 위헌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보상 법률이 없더라도 수용 유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 선언을 한 것인가 분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방가로 4번의 검토 학설 중 직접 효력설과 수용 유사설은 경계이론, 위헌무효설은 분리이론에 근접해 있다고 할 것이다. 방침규정설은 헌법 제23조 1항에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에 부합되지 않고 위헌무효설은 구제방법의 손해배상 이어서 고의 과실 등을 밝혀야 하고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므로 478페이지 실효성이 문제된다.
결국 수용자나 직접 효력의 범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필요하다. 방가 5번에 불가분조한 인재 여부, 이 논의와 관련하여 공용 침해 규정에 보상 규정을 항상 같이 두어야 합헌이라고 보는 이론이 독일에서의 불가분조함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불가분조함을 취하는 견해가 있다. 독일기본법 제14조 4항은 공용 수용은 보상의 방법, 정도를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헌법 제23조 3항과의 문헌상 차이가 있다. 우리헌법 제23조 3항은 불가분조항으로 볼 이유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3번에 공용 수용의 주체. 현재는 헌법 제23조 3항의 핵심은 당의 수용이 공용 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 기업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4번에 공용 수용의 요건으로서의 공용 필요, 개념과 요건. 현재는 헌법 제2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 필요의 개념을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밑줄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공익성 요건. 오늘날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위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깊게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공용 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발법의 입법 목적, 사업 내용, 사업의 일반 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접근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에 필요성 요건 또한 헌법적 요건의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 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479페이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에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업 시행자가 사인할 경우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한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내. 현재는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춰 행정기관이 개발 촉진지구 지역개발 사업으로 실시 계획을 수행하고 이를 고지하기만 하면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은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자인 민간 개발자에게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구호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공도위협 육성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하였다. 이번에 합헌성 인정 결정에 동그라미 2번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업입지법 규정들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민간기업이 자신의 있는 지구에 치우친 나머지 공용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이 수용을 할 수 있게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 제23조 3항의 공공 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동그라미 2번에 민간 개발자에게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에 조성 대상 토지 면적 중에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남은 사유지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는 관광단지의 조성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등 그런 사회적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고 민간 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관광진흥법상의 공익목적이 해치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좀 너무 빨리 나가는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5번은 보상, 정당한 보상.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공용 수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의 개념 내지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동그라미 이거는 완전 보상서. 공용 수용 등으로 침입된 재산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 480페이지 상당 무산사. 3번은 절충설. 등으로 나눠진다. 판례는 완전 보상서를 취하고 있다. 어렵습니다. 문학자분은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 금지. 재산권에 대한 소급 박탈의 금지는 이는 재산권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소급 필드에서는 앞에 기본권 총론에서 살펴본 바 있다. 고 하고 있고요. 좀 속도를 한번 냈는데요. 재산권은 저기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 연령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하시면 좋고, 지금까지 한 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